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네, 우리가 도시의 꽉 막힌 도로, 또 빌딩 숲, 그리고 도시의 오염된 공기에서 벗어나서 또 공기 좋고 또 물 좋은 전원 도시에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일과 후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 향긋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런 생각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나요?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은 공기 좋고 또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집을 짓고 내 집 앞에 텃밭 가꾸면서 자연을 벗삼아 한적한 노후 생활을 즐기는 걸 많이들 꿈꾸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어디일까요?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나티시스가 발표한 2022년 연례 글로벌 은퇴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톱 10에 오른 국가 중에서 아시아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몇 위에 올랐을까요? 자, 한국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내에서 어느 지역이 노후 주거지로 선호하는지, 또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3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베스트 3위입니다. 어딜까요? 경기도 양평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로고가 양평의 로고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는 인구 증가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년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살기 좋다는 곳이겠죠? 네, 지도입니다. 양평이 어디인지 대부분 아실 텐데 서울 동쪽에 있습니다. 그죠? 보면 서울보다 크기가 좀 더 커요. 그죠? 거리도 가깝고. 네, 이것은 하늘에서 본 겁니다. 남한강을 사이에 낀 양평. 양평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관광지, 놀러 가기 좋은 곳, 이런 거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원주택 밀집 지역이죠. 양평이 은퇴 후 살기 좋은 지역 3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양평은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교차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양평은 200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특구에 선정되면서 물맑은 양평이라는 청정도시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자, 이후에 2015년 12월에는요, 자전거 레저 특구에 선정됐고요. 지난해 말에는요, 헬스 투어 힐링 특구에 선정되면서 말 그대로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양평군 인구는요, 11만 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국 77개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요, 인구 증가율 1위인 지역입니다. 특히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게 양평은요,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순위에 꼽힙니다. 이미 양평에는요, 수많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양평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이 전원주택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양평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일까요? 산, 그리고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훌륭하면서도 경기도 내에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양양, 춘천, 또 구리, 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또 앞으로 양평의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요. 서울 송파와 양평 간 민자 고속도로가 계획 중이고요. KTX 역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평의 인기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양평을 은퇴 후 주거지로 삼기엔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아직은 좀 부족하고요. 겨울에 매우 추운 편이라 추위 많이 타신 분들 있잖아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원 생활을 꿈꾸고 보금자리를 양평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 자신이 살 지역을 선택하실 때요, 그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내가 살 만한 곳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지역 2위는요,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 위치 어딘지 잘 아시죠? 네,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네, 저도 속초 많이 가지만 매번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속초의 이제 로고인데요. 산 같고 물고기, 또 해, 또 바다 같죠? 요 네 개를 가지고 로고를 만든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주민으로서 인구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2020년에 좀 증가를 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속초의 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본 거예요. 보면 알듯이 다 초록색이잖아요. 왼쪽은 바다고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사진은 청초 주변으로 속초의 시내죠. 제가 여기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 시내도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 가고 싶은 곳 꼽으라면 당연히 동해의 시원한 바닷가가 생각나죠. 동해안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속초입니다. 자, 속초는요, 인구 8만 명 정도의 아주 소도시인데요,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속초는요, 제주 부럽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교통 또한 좋아져서 이 수도권 도시만큼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또 속초는 산과 숲, 또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인데요, 은퇴자들의 로망 중 하나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집에서 숲과 바다를 산책하며 생활하는 것인데요, 속초가 이것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곳이지만 지금까지는 속초의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죠? 네, 그것은 바로 서울과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요, 지금 각종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서울과 속초의 시간적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 또 서울 양양 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속초를 방문할 수 있고요.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요,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속초는 제주도의 단점인 서울의 접근성을 보완한 도시인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속초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 한 11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의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큰 병원 찾을 때요, 이 강릉이나 원주를 찾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편의시설도 이용하기는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초의 자연환경에 매혹되어서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2위로 꼽지만요, 막상 거주하기엔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이 때문인지 속초는 각종 개발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고 또 관광지다 보니 물가도 비쌉니다.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가철 되면요, 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교통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은퇴 후 거주 지역 고르실 때 이 점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대망의 1위는요, 제주도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제주도 로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이외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제주도가 그만큼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증거겠죠. 네, 하늘에서 본 곳입니다. 제주도 어딘지 아시겠죠?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제주도 사진인데요, 가운데 한라산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진짜 이 해변을 돌면서 뭐 내륙도 그렇지만 전체가 다 관광 도시입니다. 참 매력적이고 이국적인 도시입니다. 자, 제주도가 전문가들이 선정한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 1위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또 금융권 PB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은퇴 시기가 멀지 않은 일반인 있잖아요. 일반인 8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도시에서도 제주도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요, 누구나 살고 싶다고 말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 또 여유롭고 낭만이 가득한 이국적인 지역입니다. 바다와 산을 접하고 또 관광지원이 풍부한 점은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미래에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인데요, 노후에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의료시설인데요,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 곳이 있느냐, 이것은 중노년 세대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도는요, 이 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는요, 아주 큰 종합병원은 없지만요,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또 제주중앙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제주도 내 병원은 총 780개로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발간한 2016년도 제주사회보고서에 따르면요, 향후 제주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 질문에요, 81.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3.3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하네요. 자, 하지만 제주도는요,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난 10년간 이 부동산, 이 토지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또 물가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 어떤 단점이 있죠?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단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주도 내에서 타지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노후에 살고 싶은 곳 1, 2, 3위를 차지한 지역들의 매력 포인트 뭐죠? 천혜의 자연환경입니다. 자, 일가 후에 바다와 산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관광 자원이 풍부해서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누령화와 또 빨라진 은퇴 등으로 중장년층의 행복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해줘서 큰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있죠. 효린의 민박, 이 도시여부 등은요. 복잡한 도시에서 이 지친 심신을 자연에서 치유받고자 하는 중년들의 소확행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요. 이 TV 프로그램처럼 그냥 잠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후를 보내면서 거주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이 지역의 매력 포인트 또 유의할 점을 제대로 살펴보고 내가 살기 좋은 주거지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